안녕하십니까. 현동사공 홍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화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선비의 절개와 불굴의 정신을 뜻하는 화목입니다. 특히 그 향기는 맑고 깨끗하여 세속을 초월한 군자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매화를 학습하는 순서는 먼저 꽃을 그리고 가지를 그리고 마지막에 줄기를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꽃을 그리는 방법은 선으로 그리는 방법과 면으로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으로 그리는 방법은 한 번에 원을 그리는 일필법과 일필법, 이 일필법은 한 번에 원을 그립니다. 또 양쪽으로 한 번씩 그리는 이필법이 있습니다. 이필법은 양쪽으로 좌측에 먼저 그리고 우측에 그립니다. 먼저 일필법으로 그리는 방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 방향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리거나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우측에 시작해서 좌측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든지 어느 쪽으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필법으로 그리는 방법은 위에서 좌측 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에서 우측 아래로 그려 꽃잎을 만듭니다. 이때 먹선의 굵기는 굵고 가늘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잎 모양은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좋으며 둥근형보다는 타원형으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꽃의 형태는 처음 핀 초개와 반 정도 핀 미개 그리고 완전히 핀 정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핀 초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일필법으로 그립니다. 이번에는 반 정도 핀 미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일필법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핀 정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개는 만개라고도 합니다. 5 꽃잎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면으로 그리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면으로 그리는 방법은 처음 핀 촉에는 점으로 처리하는데 붓끝을 살짝 감추어서 타원형 모양으로 찍습니다. 이것을 촉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 정도 핀 미개를 그리겠습니다. 미개도 타원형 모양으로 찍습니다. 미개를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핀 정개를 그려보겠습니다. 5개의 꽃잎을 그립니다. 정개. 이번에는 꽃의 방향에 따라서 정면과 측면, 뒷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꽃잎과 꽃잎 사이를 이어나가도록 그리는 것이 좋으나 때에 따라서는 꽃잎이 서로 떨어지게 하여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꽃의 안쪽에는 꽃을 그릴 공간을 미리 생각하여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정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면을 선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으로 그리는 방법을 그리겠습니다. 둘, 셋, 넷, 5개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정면에서 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측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선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중앙을 먼저 그리고 뒤쪽에는 좀 작게 그립니다. 이번에는 면으로 그리는 방법을 그리겠습니다. 최고 앞에 점을 먼저 찍고 뒤에는 조금 작게 찍습니다. 이것은 측면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뒷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선으로 그리는 뒷면입니다. 이번에는 면으로 그리는 뒷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뒷면에서 본 그림입니다. 정면과 뒷면은 모양이 같기 때문에 꽃술과 꽃받침으로 구별합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 꽃술과 꽃받침을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꽃의 꽃술과 꽃받침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꽃을 그리겠습니다. 꽃을 1개짜리 2개, 미개, 그리고 정면과 뒷면입니다. 요거는
정면이고 요거는 뒷면입니다. 꽃술은 농목으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꽃술은 여러 개의 수술로 되어 있으나 사실에 근거하여 많은 꽃술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이 졸속하게 되므로 대표되는 몇 개의 꽃술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채살 모양으로 그리는데 부채살 모양과 같이 가지런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넓고 좁게 변화를 주어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꽃술의 숫자는 보통 6개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꽃술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사용하겠습니다. 꽃술은 6개 미만인데 보통은 4개에서 5개 정도 그립니다. 꽃술은 정면과 후면에 따라 다르게 그립니다. 정면은 꽃 중앙에 둥근 선을 그리고 그곳에 꽃술을 그립니다. 뒷면은 꽃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몇 개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개만 그립니다. 그리고 꽃술 끝에는 꽃가루인 화분을 찍어야 하는데 화분은 먹을 튕기듯이 둥근 모양이 나게 툭툭 찍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의 점은 꽃술 숫자와 같게 찍는 것이 아니라 꽃잎의 공간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점을 찍는 위치는 꽃잎의 맑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꽃잎 밖에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분을 찍어 보겠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툭툭 찍습니다. 그리고 크고 적게 또 너무 규칙적으로 둥글게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 찍으면서 꽃잎 바깥에 주로 찍습니다. 정면은 360도 다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당히 꽃잎에 맞추어서 찍고 뒷면은 꽃술이 있는 쪽에만 몇 개 정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번에는 꽃받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꽃받침은 5개로 되어 있으나 완전한 모양이 보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뒷면의 꽃 위에는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 정도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꽃받침을 찍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개 찍는 것도 있고 또 2개도 찍으며 또 3개도 찍습니다. 그리고 정면의 꽃받침은 꽃받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찍지 않습니다. 뒷면의 꽃받침은 다 보이기 때문에 5개의 꽃받침을 찍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화꽃 그리는 방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화의 가지와 줄기 그리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